자, 인터넷 들어가시는데 구글로 들어가 보세요.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클릭을 하시고요. 구글 검색 창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미리 캠퍼스라고 써보세요. 미리 캔버스 이렇게 쳐봅니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회원가입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미리 캔버스 치셨으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맨 위에 자, 저작권 없이 완전 무료인 미리 캔버스 디자인 툴 이렇게 뜨지요? 자, 얘를 갖다가 클릭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바로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회원 가입하기라고 보이십니까? 네, 요거를 눌러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이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밑에 있는 네이버 요것만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이 쉽고요. 자, 여기다 이름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간단하죠? 비밀번호 3개만 쓰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하셔서 이름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우선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위에 보면 템플릿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자, 종류별로 이렇게 템플릿 종류가 이렇게 쭉 어떠한 크기로 작성을 할 건지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팟빵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그러한 영상의 크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유튜브 팟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팟빵 중에 썸네일을 만들 겁니까? 채널 아트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썸네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썸네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야. 어디서? 제가 올린 것 중에 보면은 요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거 적용해서 쓴 것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인트로 화면을 만들고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겸 써볼 겸 요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그럼 써봅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이 디자인스럽게 만들기에 힘든 그런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게요. 우선 아무거나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뷰티 쪽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상큼 새내기 뭐 이런 거 나온 거 찾으셨어요? 다 같이? 자, 얘를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 화면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디자인 불러오기 방식이 채우기가 있고 맞추기가 있고 원본 크기 이렇게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채우기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차지죠. 자, 맞추기 하면 화면의 크기에 맞춰지는 거고 원본 크기 하면 원래의 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클릭했어요. 상큼 새내기가 되어보자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자, 우리는 우선은 그냥 맞추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맞추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썸네일 분명히 유튜브에 썸네일을 작성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썸네일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1280에 12살, 80살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1280에 720이 썸네일 크기다라고 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지는 영상의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이 사이즈는 보니까 정사각형이네. 그럼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이즈를 먼저 맞춰보도록 하는데요. 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하시셨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요 크기도 유튜브 팟빵의 썸네일 크기를 지정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크기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지죠. 썸네일 크기로 자동으로 얼마로 바뀌어졌어요? 1280에 720으로 바뀌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유튜브 팟빵에 썸네일이 안 돼요? 썸네일이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직접 입력은 돼요, 안 돼요? 네. 직접 입력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280에 720이라고 써보세요. 네. 갖고 적용하기.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죠. 1280에 720 됐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자, 편집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편집하는 방법은 지금 이미지를 만약에 바꿔주고 싶다 내가.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꾸기는 안 되네요. 그쵸? 자, 요 글씨를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봅시다. 내려지죠? 컨트롤 Z. 자, 글씨를 내리시는데 밑에 있는 얘는 안 내려지네요. 얘도 같이 내려와야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아, 이동도 하실 수 있겠구나. 크기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크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얘도 크기를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따로. 얘를 이렇게 치워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그림자를 먼저 옮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조정을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글씨를 약간 제가 밑으로 일부러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되셨어요? 그러면 글씨를 편집해 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그림보다도 글씨부터 해볼게요. 글씨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글씨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써봐요. 자, 여러분 채널명을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자, 글자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글자 크기 부분 그리고 진하게 이탈릭체 밑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글자 크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고 더 줄여보세요.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글씨를 바꿨을 때 밑에 그림자 부분까지가 같이 변경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별로 쓸모가 없겠네. 그림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얘를 살짝 위로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갖다가 자, 지워버립니다. 아, 지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도 글자로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써봅시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네요.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글자 크기도 똑같이 맞춰보세요.
글자의 위치와 이 그림자의 위치가 똑같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니까 텍스트니까 편집을 좀 해주시고 가져다 놓으시면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네요. 템플릿마다 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O자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엔터 치시고 길이를 살짝 옆에서 길이를 변경하고자 원했을 때는요. 잘 보세요. 저 먼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길이를 변경을 하려고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요 사각형 모양의 조절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조절점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럴 때는 이 커서가 안에 편집 모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밖에서 클릭해서 빠져나가세요. 이해되셨어요? 편집 모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조절점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길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길이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자도 똑같이 이렇게 되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길이 조절한다라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글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글자 크기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게 하고 글자 색깔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더블 클릭하면 편집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저는 모나코 몬도라는 글자만 블록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 크기는 살짝 키워주고 싶어요. 이렇게 키워주고 나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조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아래 보시면 글자 색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 배경색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글자의 색깔을 노란색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외곽선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외곽선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외곽선의 색상도 또한 바꿔봅니다. 그러면 블럭한 지정을 이렇게 블럭 지정한 부분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더블 클릭 안으로 들어가시. 네, 클릭 드래그.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요. 이렇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온 김에 그림자나 그래데이션 뭐 이런 거 곡률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샘플로 몇 개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 템플릿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죠? 자, 따라서 제가 일단은 하나만 샘플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림자가 필요 없을 때는 그림자를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됩니다.
글자 편집하는 거는 쉽죠?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메뉴를 여러분이 한글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자, 이미지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진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여러분 파일에서 골라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지요. 사진도 무료로 주는 사진이. 이 사진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사용하고 싶은 원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어떠한 사진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요걸 하셔도 좋고요. 이 사진으로 여기 사진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사진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원하는 사진을 끌어서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들어가지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넣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즙 팡팡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이런 텍스트가 나는 별로 얘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우고 싶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팡팡 지워봅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십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여기 이미지만이 아니라 나머지 얘네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크기를 바꾸셔야지만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절이 돼요. 다시요. 잘 봐봐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를. 얘만 클릭을 했어요. 제가 이미지 들어있는 이미지만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죠? 옆에 있는 데코레이션들이 같이 가져야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클릭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를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선택 영역으로 요렇게 잡히겠죠?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크기를 요렇게 조정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크기를 약간만 키워볼게요. 이렇게 위치도 원하는 위치에다가 놔주시고 그러면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크기 변경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미지 바꾸는 거, 크기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도 그럼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상큼한 자몽, 메이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자몽하고 메이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글씨만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뭐라고 써볼까요? 저는 음식 요리에 대한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맛있는 짬뽕 이렇게 써보도록 만들기 맛있는 짬뽕 만들기 이렇게 써보도록 합니다. 괜찮죠?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뭘 한번 그럼 해보냐? 좋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원하는 이미지하고 잘 맞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찾고자 원하는 이미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걸 넣고 싶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내 거 이미지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먼저 업로드로 갑니다. 업로드. 여기에 업로드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샘플로 이렇게 뭘 넣어봤어요. 핫도그. 자,
핫도그를 넣어봤는데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파일 업로드하기라고 해서 요거 있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이런 JPG 이미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JPG 이미지 하나 아무거나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번.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그 찾은 거를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여러분이 선택한 이미지가 화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요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를 포토샵으로 여러분이 다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하니까 어때요? 쉽고 좋지요. 재밌죠.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런데요. 이 이미지 파일이 용량이 너무 크다. 그랬을 때는 이게 해상도가 서로 잘 맞지를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지 여러분이 찍은 이미지의 용량을 좀 줄여서 가져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줄이는데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배우셔야죠. 포토샵에서 용량 줄일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포토샵 안 배웠는데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뭘 이용해서요? 기억해내요. 뭘 이용해서? RC. 아주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복합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여러분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샘플로 하나 하고 조금 있다가 하나만 샘플 더 같이 해볼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일단 작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필요에 의해서 불러다가 편집할 수 있는 거. 이건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우선은 제목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제목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자, 지금 제가 요리에 대한 맛있는 짬뽕 만들기로 요걸 만들고 있었죠. 따라서 여기다가 맛있는 짬뽕 만들기 이와 같이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장하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보면 나의 템플릿이다 라고 있어요. 여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나의 템플릿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의 템플릿을 클릭해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것들이 쭉 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져다가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요, 여기 옆에 요거 버튼, 요게 저장하기 버튼. 자, 일단 저장이 됐죠. 그럼 어디로 저장이 된다? 나의 템플릿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요거 나중에 가져다가 편집할 수 있어요. 정말 좋죠. 어디다 저장했는지 찾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야겠어요? 이제 내가 써야 되는데 여기다만 저장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JPG로 저장하는 방법, 즉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이죠. 썸네일로 넣을 때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PNG나 JPG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웹용으로 파일의 형식을 JPG로 저장하시렵니까? PNG로 저장하시렵니까? 묻고 있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JPG든 PNG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탕이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는 뭘로 저장하셔야 돼요? PN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JPG든 PNG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JPG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G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빠른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맛있는 짬뽕 만들기 JPG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얘를 끄지 마시고 잠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요.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 여기 있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해서 보이게 됩니다. 찾으셨죠? 다운로드. 자,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다운로드 받은 맛있는 짬뽕 만들기 JPG 만들어져서 와 있네요. 자,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C, 그쵸? 또는 컨트롤 X, 컨트롤 C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모나코 몬도 여기다 갖다 놓고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를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기 폴더에다 가져다 놔야죠.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계속 끌어다가 써도 되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만든 내용을 JPG 썸네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썸네일을 가져다가 영상 올릴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썸네일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여기 그대로 놓고 조금만